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지 않는 말까지를 듣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상으로 표현된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non-verbal, 텍스트를 넘어서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맥락적인 것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경청은 지금 좀 어려운 사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른바 도파민의 시대가 되어서 도파민이 분비되는 그 주기는 장기 쾌감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단기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 이 두 가지 중에서 지금은 도파민이 굉장히 지배적인 사회가 되었어. 그래서 굉장히 대증적인 만족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입을 꽉 다물고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더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나오는 책들도 굉장히 이렇게 경청을 어려워하는 것에 대한 대안적인 책들이 꽤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유퀴즈에 1박 2일 할 때 막내 작가라고 등장했던 작가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작가가 유퀴즈에 등장했어요. 이명한 PD, 나영석 PD, 신원호 PD, 김태호 PD랑 다 같이 일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PD들이 다 이 작가를 원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사이트 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회의를 하거나 의견 충돌이 있을 때 그걸 계속 듣고 있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들은 끝까지 요거 집중력을 잃지 않으세요. 저도 이제 경청에 대해서 저도 강의도 하고 합니다만 의지적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집중력을 가지고 들으면 말을 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딴 생각하면서 들으면 경청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저도 막 그러기도 해요. 근데 참 이 단어에 저는 감동이 좀 됩니다. 멀티플라이어 책에서 누구가 등장하냐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등장해요. 굉장히 명감독이죠. 영화 한 편당 평균 1억 5,600만 달러의 수입을 거둔 성공은 그의 창조적 재능과 스토리를 만드는 능력 혹은 직업윤리 때문이라고 한다. 그런데 실제로 성공을 부른 요소는 바로 스텝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능력에 있다는 점이다. 감독이 되면 총감독, 전체 감독 정도가 되면 그의 개인적 탁월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촬영 감독, 무대 감독, 섭외 감독, 비주얼 감독, 음향 감독, 수많은 탁월한 사람들이 이 사단에 딱 몰려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뭐냐? 개인적 탁월함이 아니다. 스텝들로부터 더 많은 것을 끌어내는 능력에 있다. 스필버그는 모든 사람이 하는 일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나 그들을 대신해서 직접 일하지는 않았다. 각자가 할 일을 확실하게 제시해서 그들은 다른 폭군형 감독의 아래서 일할 때보다 2배나 더 생산적이 되며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필버그와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나는 당신의 능력을 존중했으므로 고용했다. 경청하는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이죠. 그래서 리즈 와이즈먼은 이런 표현을 해요. 경청을 잘하는 리더는, 즉 멀티플라이어형 함께 날아오르는 리더는 그는 모든 역량을 쏟아내게 한다. 리더로서 요구사항은 많지만 기분은 아주 좋다. 신나고 기진맥진하고 도전적이며 흐뭇하다. 참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경영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피터 드러커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커뮤니케이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하지 않는 말까지를 듣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언어상으로 표현된 텍스트를 보는 것이 아니라 non-verbal, 텍스트를 넘어서 컨텍스트를 보는 거죠. 텍스트를 뛰어넘어서 맥락적인 것을 함께 본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 상담가들이 말하는 5단계의 경청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정의 내립니다. 공감적 경청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른 사람이 가진 프레임의 내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경청의 5단계도 바로 이겁니다. 1단계. 이거 쉬워요. 자, 1단계 무시하기, 2단계 듣는 척하기, 3단계 선택적으로 듣기, 4단계 주의 깊게 듣기, 5단계 공감적 듣기예요. 점점점 듣기의 수준이 올라가는 것처럼 느껴지시죠? 1단계 무시하기는 뭡니까? 누군가 말을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단계예요. 이것은 우리는 비난이라고 부릅니다. 상담가들은 내담자들이 왔을 때 가장 첫 번째 올라오는 단어가 비난이에요. 듣는 척하기. 누군가 말을 할 때 고개는 끄덕이며 흥미롭게 듣는 척은 하지만 사실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3단계 선택적으로 듣기죠. 누군가 말하는 동안에 자신의 관심이 있는 키워드가 들릴 때만 기울여 듣는 거죠. 4단계가 되면 여기 약간 촉진적이 됩니다. 자신의 시간과 관심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자신만의 프레임에 갇혀서 듣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단계, 이 상담가의 듣기죠. 누군가 말을 할 때 상대방에게 깊은 관심을 기울이면서 단어나 내용 이상의 의미를 감지하는 듣기 단계입니다.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역량이 단순히 회사 내에서 직원들을 만나가지고 아이고 그랬구나, 아이고 지금 힘들지, 우쭈쭈 하라는 이야기가 결코 아니라는 이야기 제가 해드리려고 여기까지 왔어요. 자, 먼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기업의 본질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마케팅과 혁신을 두 가지를 하는 것이 기업의 본령이다. 기업은 고객이 원하는 것을 고객이 원하는 대로 돌려주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원하는 원츠, 즉 욕구입니다. 원츠라고 불렀습니다. 번역하는 게 조금 다를 수가 있으니까요. 고객들이 원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거죠. 실현시켜주는 겁니다. 가격 싸게 해주세요. 이거 크게 만들어주세요. 작게 만들어주세요. 검정색으로 해주세요. 흰색으로 해주세요. 고객이 표현하는 것을 그대로 만들어주는 것을 마케팅이라고 불렀어요. 혁신을 이야기했는데 혁신은 뭐냐? 새로운 시장이나 고객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고객이 말하는 욕구뿐 아니라 니즈입니다. 니즈. 이건 니즈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니즈라고 그냥 번역하겠습니다. 니즈는요, 겉에 안 드러나요. 겉에 안 드러납니다. 그것을 실현시켜주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고객 스스로도 모르는 내면의 어떤 니즈가 있어요. 내면의 니즈가 있단 말이죠. 자기도 몰라. 이게 배가 아픈 건지 고픈 건지 쓰린 건지를 구별 못하지만 엄마가 와가지고 밥 먹은 지 오래돼서 배고픈가 보다. 이리 와 밥 줄게 하면 그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시장과 고객을 만들어서 그들의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것이다. 전략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마케팅 하시는 분들도 어떻습니까? 니즈, 이 매트 니즈죠. 매트 니즈입니다. 매트 니즈 발견하죠. 언매트가 있어요. 자, 고객이 발견된 욕구와 발견되지 않은 욕구, 만난 욕구와 만나지 않은 욕구는 자, 3대 7의 비율로 사람들은 국내 자동차를 많이 이용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 시장에 출시할 때 저가 자동차를 중심으로 출시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떤 마케터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언매트 니즈를 발견을 해야죠. 와, 인도 갔더니 타타 자동차, 그러니까 국내형 작은 자동차를 중심으로 타고 있더라. 그 점유율이 높더라. 좀 더 들어가 보자. 사람들이 왜 그러는지를 Why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봤더니 아하, 인도 정부에서 해외의 자동차가 들어올 때는 관세를 많이 매겼고 일본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가 낮을 때 들어온 거 일부 있고 유럽 자동차는 안 들어오고 현대 자동차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더라. 아, 사람들이 대형차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정부가 추진을 했던 정책 때문에 국내 자동차를 주로 탔던 거다. 그렇다면 해석이 다르죠. 정부의 규제를 활용할 수 있는 대형 차량에 대한 프리미엄의 니즈가 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인도는 대형 차량 프리미엄 시장으로 들어가야 된다. 자, 매트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것과 언매트 니즈를 기반으로 해서 마케팅을 펼치는 것 전혀 다르단 말이죠. 마케터들도 매트 니즈와 언매트 니즈를 구별해서 본단 말이죠. 자, 이게 다 뭐예요? 리더들, 경영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객과 직원들에 대한 공감 능력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전략을 이야기할 때에도 고객이 직접적으로 말한 욕구만 보지 말고 욕구 이면에 있는 그들의 니즈를 보라는 이야기나 상대의 마음속 프레임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욕구를 읽어주라는 이야기가 핵심 아닙니까? 자, 연습해보죠. 상대방이, 팀장이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을 해보죠. 새로운 본부장이 자꾸 간섭해서 일하기 힘들어요 라고 팀장이 말을 했어요. 아이고, 지금 사장님이 새로운 본부장 뭐 뽑아줬는데 뭐 하는 일은 없고 자꾸 간섭만 해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했어요. 자, 1단계 아까 비난의 단계라고 그랬죠. 본부장 새로 영입해가지고 앉혀놨는데 뭐 혁신 좀 하라고 지금 시스템 만들라고 앉혀놨는데 당신이 가로 열고죠. 가로 열고 당신이 뽑은 본부장님 때문에 나 일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팀장을 놓고 가장 먼저 비난성으로 말하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야, 네가 제대로 했으면 내가 본부장 뽑았겠냐? 나도 돈 많이 들었어.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비난의 단계입니다. 이게 1단계예요. 자, 2단계 듣는 척하기예요. 지시하는 걸 의미합니다. 회사는 직급인데 직급에 따라야지. 경우에 따라서 본부장으로 왔으면 적응하는 데 시간 걸리니까 네가 좀 따라. 바로 지시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3단계는 선택적 듣기예요. 이걸 이제 친구 관계 정도로 저는 비유합니다. 친구 관계가 선택적으로 들어도 계속 이제 대화가 나누는 거예요. 이 정도가 되면 그럴 수도 있지. 이 정도까지만 가도 여러분들 상당히 가인지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런데 4단계 있죠. 4단계 있으면 요거는 공감이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요 정도만 가도 굉장히 훌륭한 겁니다. 힘들겠네. 이렇게 요 정도 가죠. 아, 힘들었겠다. 아, 지금 유치원 가기 싫다는구나. 뭐 군화책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가 더 있어요. 촉진 단계가 있어요. 대화가 그때부터 가속도가 붙어요. 저는 이제 요 5단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제가 현장에서 리더들을 만나면 연습하는, 경영자들을 만나면 연습하게 하는 그거예요. 자, 새로운 본부장님이 간섭해서 일하기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이 팀장의 마음속에
어떤 촉진적인 요소가 있습니까? 촉진적 성장 동기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굉장히 일을 잘하고 싶으며 앞으로도 인재가 될 수 있고 나랑 함께 갈 것이고 이 사람은 굉장히 향후에 경영자의 자질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와 너무너무 좋아. 그러면 뭐라고 말하실 것 같으세요? 팀장으로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좀 힘들었겠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새로운 본부장님이 간섭 많이 해가지고 일하기 힘들어요. 약간 컴플레인성으로 말하는 이 팀장의 마음속에 팀장으로서 주도적으로 일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이거 여러분 있잖아요. 이 마음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이것을 상담학에서는 촉진적 성장 동기라고 부릅니다. 이 잘하고 싶은 마음,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보다 더 잘하고 싶어요. 우리 주변에 우리는 선한 영향력 이런 표현을 쓰고 우리가 주변에 다 함께 합니다. 어느 문명권, 어느 생활권, 어느 부조건으로 간다 하더라도 공통된 현상입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촉진적 성장 동기를 가지고 있다. 믿음이 여기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촉진적 경청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바랍니다. 1단계 비난이 있습니다. 2단계 명령이 있고요. 3단계 도움 제공, 4단계 해결책 탐색, 5단계 촉진적 경청입니다. 자, 예를 들면 비난,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항상 이렇게 부정적이야? 너는 네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명령은 뭐예요? 야, 힘들어도 이 보고서는 마감 기한 맞춰야 돼요. 더 열심히 해서요. 하고 눈에 힘 빡 한 번 더 주는 거죠. 3단계가 도움 제공이죠. 이게 보고서 작성이 힘들면 제가 도울게요. 놓고 가세요. 내가 할 테니까. 해결책 탐색은 뭡니까? 이 보고서 쉽게 작성할 방법이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대안 쪽으로 넘어가는 것. 근데 많은 경우요. 촉진적 경청 없이 해결책 탐색으로 넘어가 버리면 자기 변명성, 면피성 이야기들로 채워지고 결과적으로는 일이 내려갑니다. 1, 2, 3, 4단계가 다 다양하게 있기는 하지만 5단계 없이 명령, 도움 제공, 해결책 탐색 해봤자 결론은 버킹검, 변론은 비난으로 간다는 점에 있어서 1, 2, 3, 4단계가 아니라 5단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죠. 프로젝트 마감 기한을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마감 기간 다가오면서 스트레스 받는 상황입니다. 마감 기간 다 오고 보고서 지금 다 해야 되는데 며칠 안 남았는데 해놓은 건 별로 없어요. 프로젝트 마감 기한 맞추는 게 너무 아무래도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치죠. 가장 먼저는 이제 비난이 확 막 떠오르죠. 이거 처음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홍대리 그랬다가 굉장히 힘들었던 거 기억하지? 그거보다 조금 더 좋아지면 명령 단계도 있습니다. 뭐예요? 힘들어도 마감 기한 지켜야 됩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끝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제 명령입니다. 명령에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는데 안 돼서 온 거죠. 근데 도움 제공이죠. 마감 기한 맞추는데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말해주세요. 해결합시다. 내가 나눠서 해줄 테니까, 내가 나눠서 부족한 건 내가 할 테니까 홍대리는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이러면 어때요? 홍대리는 자기 수준에 있어서 멈추는 거예요. 더 발전이 안 돼요. 대신 내 일이 늘어나는 거죠. 리더의 일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많은 리더가 여기까지죠. 사실 비난이나 명령이나 이것보다는요, 좀 공부하신 분들은 3단계까지 갑니다. 직원은 퇴근하고 리더가 일하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많이 와 있죠. 근데 4단계, 여기부터는 조금 긍정적입니다. 해결책 탐색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정을 조절하거나 필요한 자원을 추가로 좀 확보해 봅시다. 팀원들과 협력해서 문제 해결해 봅시다. 홍대리 좀 내가 조정해 줘야 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요? 그건 좀 조정해 줄 테니까 아마 최선을 좀 다 해봅시다. 뭘 또 도와줄까요? 요거 있죠. 요거 해결책 탐색이에요. 촉진이 안 되죠. 홍대리가 그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래서 촉진적 경청이 있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프로젝트 마감 기한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홍대리의 마음속에 unmet needs, 촉진적 성장 동기, 잘하고 싶은 마음이 뭐가 느껴지세요? 프로젝트 마감 기한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홍대리 마음속에 어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성공적으로 프로젝트 마무리하고 싶은데 이게 있는 겁니다. 제대로 일해보고 싶은데 일의 완료를 마침표 좀 잘 끊어보고 싶은데 이 프로젝트 제대로 좀 기여해보고 싶은데 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감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홍대리즈가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마감기한 맞추는 게 어려워서 스트레스 받는다는 거죠. 라고 말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면 홍대리가 뭐라고 답할까요?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거랑. 네, 맞아요, 이거랑. 어떻게 답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촉진적 성장 동기가 잘 되었냐 안 되었느냐는 상대가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렇게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대화에서 직원들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사장님,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 이야기를 지금 여러분이 많이 듣고 계신 대화가 많다. 조직 내에서. 그러면요. 공감이 안 일어나고 있는 조직이라는 반증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주 높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의 직원과의 대화에서 특별히 이런 컴플레인성 대화의 주제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요. 아니 회의 시간에 영업부장이 뭔가 말을 했어요. 근데 생산부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생산부장이 말을 했어요. 영업부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대화가 많아요. 팀장이 말했어요. 신입사원이 아니 그게 아니라요. 신입사원이 말했어요. 팀장이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대화가 많아요. 조직 내에 아니 그게 아니라요. 이게 많아요. 어떤 개그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러면 우리 조직이 지금 촉진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공감도 안 일어나고 있네 라고 생각하셔도 70-80%는 맞을 겁니다. 70-80%는 맞아요. 경청의 3원칙. 오늘 아침에 제가 자료 준비하면서 조금 추가해 봤습니다. 경청의 3원칙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1. 사람은 누구나 그의 마음속에 보다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2. 어떤 모습이 공감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3. 그것을 이끌어내는 것이 리더의 역할이다. 이게 촉진적 성장 동기입니다. 현장 예술을 할 때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촉진적 성장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대화가 많습니까? 아니면 비난성 이런 대화가 많습니까?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